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바닥에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 하나 있거든요. 발바닥 통증 중에 잘 해결이 안 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관절염 수술에 대한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족저근막염이란 어떤 병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발바닥에 아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 아치를 이루고 있는 근막이 있거든요. 그것을 족저근막이라고 하고, 족저근막에 생기는 염증이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주로 생기는 부위는 족저근막이 있고 종골이라고 하는 뒤꿈치에 뼈가 있거든요. 뼈에 붙는 부착 부위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간혹 가다가 족저근막염 그 자체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한 번 아파본 분들은 그걸 알아요. 저도 예전에 족저근막염으로 한동안 불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통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꿈치에 국한이 됩니다. 그럼 그 통증은 주로 언제 생기냐? 첫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발을 내디딜 때,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가 내디딜 때, 또는 과격하게 활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내디딜 때나 아니면 저녁 때 통증을 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겪어봐서 잘 알지만 족저근막염의 통증의 양상은 아주 불편하고 힘든 통증인데, 그 통증이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거든요. 뭘로 찌르는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경험을 한 분들은 다시 경험을 하기가 진짜 싫고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럼 아주 안 좋은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내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엑스레이상에 보일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꽤 진행이 되는 경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꽤 만성적인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엑스레이가 되는데, 족저근막염이 오래되면 날카롭게 족저근막 부착하는 부위에 뼈가 자라게 되는데, 뼈가 자란다는 것은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오래되면 잘 안 낫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자랐다면 만성적이고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족저근막을 치료할 때 초기부터 MRI를 찍을 필요는 없는데, 흔하게 하는 것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붓고 반대편에 비해서 근막의 두께가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진단을 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아주 심하거나 오래된 분들, 아니면 통증도 심하고 오래되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인 경우에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만성적인 그 족저근막염 환자의 MRI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원안의 사진에 보면은 중앙에 하얗게 뾰족하게 자라있는 것이 그 뼈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검은 층이 족저근막염이 되는데, 주위에 있는 그 검은 층보다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염증 때문에 부어있는 것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그 면을 직각으로 자른 또 다른 이제 MRI 사진이 되는데, 보면은 뼈도 자라있고 중앙에 그 아래쪽으로 검게 있는 족저근막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MRI 찍게 되면은 이제 안에 염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수적인 치료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직접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에 체외 충격파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체외 충격파를 이용하지는 않고 주사나 약물을 이용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통증이 좀 가라앉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은 그때 체외 충격파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체외 충격파는 방사형 충격파가 있고 집중형 충격파가 있는데, 집중형 충격파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을 낼 때 집중형의 포커스 타입의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족저근막염을 한번 알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증상이 크게 없는데, 재발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패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솔이라고도 하고 이제 패드라고도 하는데,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바닥 아치를 잡아주는 부위가 볼록하게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치를 체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패드를 외래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효과를 봤지만 이 패드를 써주셔가지고 아주 만성적으로 이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비수적인 치료를 해서 많이들 좋아지시는데, 비수적인 치료로 효과 없는 분들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사나 약물의 효과가 없어야 되겠죠. 치료가 안 되는데 증상의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오래된 분들, 그리고 그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힘들 때, 이럴 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족저근막염으로 이제 치료를 병원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의사분은 수술을 잘 권하지 않던데요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절개를 이용한 수술을 한다면은 수술도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발바닥에 칼을 대니까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고 염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사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수술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많은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 이상부터 관절경을 이용해서 족저근막염을 수술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수술하는 이제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성적인 경우에는 뼈가 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논문에서는 그 뼈를 제거 안 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은 뼈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할 때는 자라있는 뼈는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있고 뼈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아래쪽으로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족저근막염을 너덜거리는 거 다 다듬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내는데 저는 한 반 정도 안쪽에 있는 족저근막은 종골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술을 다 마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술 전후 비교 엑스레이가 되겠는데 좌측에는 뼈가 자라 있었다면 우측에는 뼈가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염증이 심했던 분들은 한 3주 고정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한 2주 정도 이제 고정 치료를 하는데 수술한 분들이 다 만족스러워 하세요. 저 또한 내가 이제 족저근막에 대한 수술법도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나 자부심도 생기고 있어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